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학습 만화 논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습 만화 논쟁을 제가 이 발표 주제로 선정하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이 자유지성 아카데미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적으로도 다른 학부모님들과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요즘에 학습 만화에 한번 빠지더니 계속 만화책만 봐요. 글자책만, 글자책을 권해도 보지를 않아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3달 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달 동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강연 자료로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이제 볼까요? 네. 자, 이게 뭐냐? 저는 원래 어떤 걸 공부할 때 책을 읽는 거를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학습 만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찾았던 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습 만화, 독서 교육, 뭐 문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출판된 책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게 진짜 아직 우리가 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일단 유튜브 영상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있으니까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찾아본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썸네일들만 제가 띄워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학습 만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학습 만화는 악이다, 절대 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100%가 있으면 90%는 학습 만화가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쁜 걸까요? 네. 저도 이제 다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건가?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학습 만화가 나쁘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무슨 어떤 논문 자료가 아니고 연구 결과가 아니고 어떤 책의 내용이 아니고 뭐 어떤 심지어 실제 아이의 사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러이러하니까 학습만 하는 나쁩니다. 뭔가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이 생긴 거죠. 네.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영상들을 보는데 어떤 이제 한 영상의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크라셴의 읽기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크라셴 교수는 소설을 읽는 단계로 가는 다리 역할로서 오히려 만화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좋아요 하나 눌러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댓글들은 다 그 영상에 동의하는 댓글을 했어요. 어머, 맞네요. 저도 이제부터 우리 아이 학습 하나 금지시켜야겠어요.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 뭐 엄청 많고 저 댓글이 있었는데 저 댓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저는 책을 찾고 있었는데 딱 저분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바로 저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해서 다음날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크라센의 읽기 혁명. 저자는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이제 학자시고요. 남캘리포니아 대학 명예교수, 언어학자십니다.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신 거죠. 2004년 초판 발행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2004년 발행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2004년 나왔습니다.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뭐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만화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챕터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책 이외에도 제가 또 논문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제 뭐 학술 자료들 이런 것을 보니까 쭉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논문들은 하나같이 유튜브 영상과는 정반대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재밌으면서도 신기하죠. 제가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네. 자, 먼저 우리가 미국 만화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만화책이냐? 바로 이제 이미 미국은 우리보다 약간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한 템포씩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 간에도 적용되는 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만화책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학습 만화나 만화책에 대한 시사점,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은 1937년부터 55년 사이에 만화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런 만화책들이 있었다고 해요. 슈퍼맨. 다 아시죠? 배트맨, 뭐 월트 디즈니, 원더우먼. 저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 아치라는 캐릭터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베티와 베로니카.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시대 당시의 표지였어요. 잡지 표지입니다. 제가 이거 구하려고 되게 검색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시에 미국 만화책 가게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70년대에는 만화책 가게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80년대에 돼서 4,000개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87년 그때가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피크를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90년대에는 3,600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미국 만화책 가게의 한 모습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옛날 사진은 아니고 지금 있는 네,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화책이 공격을 받습니다. 아주 거센 공격이에요. 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분은 프레드릭 웨덤이라는 분이십니다. 직업이 뭐냐? 정신과 의사세요. 그리고 책도 쓰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1954년, 우리 아까 1950년대가 만화책이 엄청 많이 나왔을 때라고 했잖아요. 30년에서 50년대. 그러니까 만화책이 많이 나오던 그 시대에 책을 쓴 거죠. Seduction of the Innocent.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 순진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만화책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자, 이건 이제 위키백과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워낙 글로벌한 시대니까 영어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요즘이 좋은 시대잖아요. 네,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자, 번역이 잘 돼 있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순진한 사람의 유혹은 1954년 독일 태생의 미국 정신과 의사 프레드릭 웨덤이 출판한 책으로 만화책이 대중문학의 부정적인 형태, 만화책이 나쁘다는 거죠. 네. 청소년 범죄의 심각한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범죄자들은 다 만화책 본 거야. 이 만화책이 범죄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은 그 당시 미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미국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검열을 위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동시에 만화책 산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출판사 이후 어떻게 됐느냐? 만화책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어요. 만화책을 이제 출판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출판의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빼세요. 이거 바꾸세요.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만화책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책이 나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웨덤의 연구는 논란이 많이 됐대요. 왜 논란이 되었을까? 웨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화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독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화책은 읽기 장애를
강화하는 요소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그런데 그럼 이 주장을 하면은 우리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장과 근거,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막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연구로 뒷받침되지 되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주장만. 내 생각에는 나빠.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아. 근데 이제 연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연구를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화책 수준이 높다. 반대쪽 입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 로버트 엘 손다이크라는 분이시고요. 교육 심리학자십니다.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독과 어휘 확장을 위해서는 만화책이 필요하므로 만화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독과 어휘 확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만화책이 필요하다. 자, 이분은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로지 포뮬라라는 로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 어려운 말들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집 텍스트. 표집이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텍스트는 문장. 그러니까 만화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모은 거예요. 자, 모은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만화책의 평균 문장의 길이는 이 정도구나. 전치사구의 양. 이제 얼마나 어려운 문장이냐라는 말이거든요. 아, 되게 어려운 그런 문장이구나.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얼마나 쓰였구나. 이런 거 막 다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딱 얼마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슈퍼맨과 배트맨 만화책을 가지고 로지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 만화책들이 되게 수준이 낮고 그럴 줄 알았는데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보는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학년, 6학년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텍스트가 꽤 많거든요. 그거와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낮지 않다고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리고 이거의 끝이 아닙니다. 프라이 리얼 어빌리티 포뮬라. 네. 프라이 방식. 자, 프라이 방식은 또 뭐냐? 문장의 수, 음절수로 책의 가독성을 계산하는 공식.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활용하여 엄청나게 많은 만화책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방식이야? 궁금하시죠? 네. 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나서 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1, 2, 3, 4 해가지고 15까지 쭉 숫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게 수준입니다. 그 책의 수준. 1이라고 돼 있는 건 나이는 아니고 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책을 분석했는데 그 책이 딱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은 1학년 수준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책을 이제 이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책은 2학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학생 수준까지 쭉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이제 쉬운 책,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수준이 높고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로축은 뭐냐? 세로축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어당 문장이 몇 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한 페이지를 봤을 때 한 페이지에 문장이 몇 문장이냐 있냐. 자, 보세요. 자, 한 페이지에 문장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문장이 짧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해되셨죠? 자, 한 페이지에 문장이 단 두 문장밖에 없어. 그 말은 뭐죠? 한 문장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페이지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어려운 문장이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축도 볼까요? 가로축은 100단어당 음절이 몇 개. 예, 음절이
이제 그 단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어가 짧은 단어보다 그 긴 영어 단어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정확하게 이해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빨간 책과 파란 책이 있는데 빨간 책을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센텐스 문장은 7.7. 자, 문장 지수 7.7이죠. 가로축 7.7. 네. 그리고 세로축 실랍을 네, 이게 음절. 이 음절 수치는 114. 112, 116 여기 사이가 114죠. 그래서 이제 7.7이랑 114가 만나는 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숫자 뭐죠? 1, 2, 3. 3학년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 빨간 책은 3학년의 수준인 겁니다. 자, 파란 책 볼까요? 이 센텐스, 이 문장 수치는 네, 4. 4가 전부 다 이제 여기가 4 라인이죠. 그 다음에 세로는 실랍을. 이제 이게 음절인데 132. 132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쭉 만나는 점을 보니까 7, 8. 오, 이거는 그레이드 8. 8학년. 그러면 중1, 중2, 중2 수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 책과 파란 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책이 더 어렵냐, 더 수준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뭐죠? 네, 이 파란 색깔이 수준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뭐냐? 이 Familiar Ability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아까 그분 라이트라는 분, 여기 이제 라이트라는 분이 당시에 유행하는 모든 만화책을 긁어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숫자는 그 학년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자, 7.4학년 수준. 이거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트맨 8.5학년. 오, 이거 중3 수준인데요. 네. 자, 중2네요. 네, 중2. 네, 중2 수준. 네. 인크레더블 헐크. 오, 이거 높아요. 9.2. 그리고 뭐 스타 헌터스, 스타워즈, 슈퍼맨, 타잔 다 높습니다. 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인크레더블 헐크. 헐크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약물 주사를 맞아가지고 몸에 이상한 세포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 평범한 사람이 초록색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무슨 돌연변이도 설명해야 되고 무슨 약물 설명해야 되고 의학적인 단어를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주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무슨 해성, 위성, 뭐 행성, 뭐 이제 별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 쉽게 보기 힘든 단어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쓰이니까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놀랍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만화책 학습 만화 이런 거를 그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책을 못 읽는다. 만화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만화책만 계속 읽고 글자책을 아무리 줘도 안 읽는다. 그래서 만화책 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쵸?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논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승채라는 분이 2007년과 8년에 논문을 쓰셨네요. 네. 이제 제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내용만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 이게 두 번째 논문이에요. 자, 첫 번째 논문은 뭐냐?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또한 초등학교의 만화 독서량은 중학교 만화 독서량과 높은 상관이, 대학 및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과도 상관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특정 장르의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생 때 만화책을 많이 보면 중학교 가서도 비슷한 장르, 비슷한 만화책을 많이 본다. 또 중학교 때 만화책 많이 본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만화책 많이 본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매우 자연스러운 얘기죠. 네,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실제로 실험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치화
해놓은 겁니다. 네, 결과로. 네. 자, 두 번째 논문 한번 가겠습니다. 자, 특이하게는 고등학교 시기에 일반 도서에 대한 독서량은 중학교 시기 일반 도서와 만화의 독서량의 상관관계가 높고, 중학교 시기에 일반 도서에 대한 독서량은 초등 시기에 일반 도서와 만화의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만화의 독서량이 이후 일반 독서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좀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기에 그냥 평범한 글자책을 많이 읽는 거. 그게 일반 도서에 대한 독서량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 너희들 중학교 때 무슨 책 읽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 고등학교 시기에 일반 도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중학교 때 만화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글자책 많이 읽은 애들도 있는데, 중학교 때 만화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다? 만화책 말고 글자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학교에 글자책을 많이 읽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 만화 독서랑 만화책을 많이 봤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책을 못 읽는다면서요. 만화책만 읽는다면서. 근데 여기 실험 결과는 어때요?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는 만화책을 계속 읽는 건 맞죠. 그쵸? 네. 왜냐면 얘가 중학교 시기에는 계속 만화책만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좀 장기적인 텀으로 봤을 때 2년, 3년 다음 이제 새로운 이제 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다? 그 만화책으로 열심히 읽었던 독서량이 일반 책으로 변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못하는가, 생각으로만 사고를 하는가라는 사실을 좀 느꼈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많이 알려져서 이제 네, 우리가 좀 팩트를 많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도렐과 캐롤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분들도 외국 사람인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이 만화책과 일반 책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짜 만화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만화책밖에 안 볼까? 일반 책을 영원히 안 보게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궁금하겠죠. 저도 궁금하고 이제 여러분도 궁금한데.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중학교 도서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중학교 도서관에는 만화책이 하나도 없는데 만화책을 중학교 도서관에 넣은 겁니다. 자, 풀 세팅을 해놨어요. 새로 나온 만화책. 그런 걸 쫙 유명한 만화책을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막 올 거 아니에요? 야, 그 만화책 학교 도서관에 있대 하면은 막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빌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빌려가지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도서관에 만화책을 넣기는 했지만 빌려가지는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통계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자, 만화책이 들어오기 전, 도서관에 만화책이 없을 때 시기. 자, 일단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가 272명 평균적으로. 네. 근데 만화책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났겠죠. 네. 하루에 평균 496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배보다 좀 적기는 한데 1.5배? 아무튼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점이 대출이 뭐냐면 책을 빌려간 횟수잖아요. 권수잖아요. 참고로 지금 어떻게 만화책은 못 빌려가는 상태예요. 빌려가려면 일반 글자책을 빌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만화책은 와서 읽어야 되거든요. 도서관 안에서만 읽을 수 있고 대출이 안 되니까. 자, 만화책이 들어오기 전에는 77권을 빌려갔습니다. 하루 평균. 근데 갑자기 만화책이 들어오니까 100권으로 늘어났어요. 약 2, 30%가 늘어난 거죠. 대출량이. 여러분 이거 뭐죠?
아니 여기 얘네들 만화책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맞잖아요. 만화책 인기 많아가지고 지금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만화책 보고 나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화책을 보러 왔는데 책을 왜 빌려가 도대체? 어? 어떤 책을 빌려갔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만화책을 보는 게 일반 글자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구나. 라고 이제 연구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만화책에는 고급 어휘가 존재하는가?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만화책 보면은 뭐 다 저급하고 비속어 많고 거기 뭐 어려운 단어 있어? 없어. 뭐 도움이 안 돼.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 결과로 살펴볼게요. 자, 헤이스와 아렌스라는 분이 조사를 하셨네요. 네. 자, 자, 가장 수준이 낮은 거. 이게 표를 잠깐 해석을 해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숫자는 흔한 단어, 오른쪽은 잘 안 쓰는 단어,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많아야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자, 근데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말, 우리 아기 맘마 먹을까요? 하는 거 이런 문장에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9.9 정도의 수준. 근데 이제 논문으로 갔더니 이 어려운 단어의 개수가 128개. 9.9에서 갑자기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동 도서, 이 어려운 단어의 수준이 30, 만화책 53.5, 책 52.7. 그래서 이제 만화책은 아동 도서와 어른들이 읽는 일반적인 책 사이에 있다. 그 정도의 난이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좀 많이 다르죠? 네. 책과 비슷해요, 그냥. 그냥 그림이 많은 것 뿐입니다. 책은 책인데 그림이 많은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만화책은 진짜 비속어가 많고 욕설만 난무하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 만화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평균적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책과 그냥 비슷한 난이도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그때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만화 논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만화책에 나오는 글은 언어 측면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까 제가 상상력을 얘기했는데 이 만화책의 만화는 상상력을 북돋아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그 점에서 좋은 거죠. 자, 2번. 연구에 의하면 만화책은 언어 발달과 학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제가 소개 안 해드린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적을 높게 받은 친구들 그 아이들을 검색해봤더니 뭐 만화책을 많이 읽는 애도 있고 그냥 만화책을 안 읽는 애들도 있고 교과서만 읽는 애들도 있고 그냥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만화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일반 책도 많이 읽는다. 네. 저도 사실 만화책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잘 안 보거든요. 요즘에 잘 안 보는 이유는 만화책 보는 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얻는 정보에 비해서 그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만화책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또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보는 인기 있는 만화책들은 이제 꼭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책도 많이 보고 만화책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번. 만화책이 글자책 독서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저희가 봤듯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논문은 좀 옛날 논문이라서 학습 만화라기보다는 그냥 만화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학습 만화와 만화는 큰 틀에서 똑같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죠. 이 논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네, 도움이 오히려 된다. 나쁜 것은 크게 없다. 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내용. 네. 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오늘 어떤 교육적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좋을까?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아이가 책 읽는 시간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다독가가 되기 위해선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이 훈련이 너무 심해가지고 즐거움까지 해치면 안 되겠죠. 네. 즐거운 선 안에서, 즐거운 테두리 안에서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편도체가 눈치채지 못하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3번. 만화책을 읽는 아이는 2, 3년이 지나면 글자책도 많이 본다. 네. 그게 뭐 한 달, 2달 갑자기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만화책에 푹 이제 빠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만화책 볼 만큼 봤다라고 느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독서량이 어디로 넘어간다? 글자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 많이 봤는데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 성적을 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이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만화책을 집에 들이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학자들의 얘기는 이제 뭐 우리 알겠고 나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신에 아까 그 논문에서 썼던 중학교 방식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화책? 그래. 짱구야, 너가 만화책 보고 싶으면은 마음껏 봐. 근데 우리 집에는 만화책이 없어. 도서관에 가서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이제 대신에 빌려오는 거는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또 그러다가 언젠가 또 글자책을 한두 권씩 빌려오면서 보게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이제 좀 나는 화끈하다. 나는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만화책을 보여줘도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과감하게 집에 만화책을 들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화책의 좋은 점은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만화책은 보면서 표시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책은 막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치고 하는데 만화책은 보통 표시를 잘 안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로 팔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샀다가 깨끗하게 보고 다시 이제 되팔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요. 네, 아주 짧은 광고를 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2권 작업 마무리에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표지 그림이에요. 네, 2024년 8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8월 말에 2권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독서 쿠폰 그 외적 보상 그거 양식을 이제 아래 링크에다가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한글 파일이랑 PDF를 둘 다 올려놓을 거니까 편집하실 분들은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하실 때 꼭 얇은 A4 용지 말고 두꺼운 A4 용지. 그람수가 있거든요. 그람수가 높을수록 두꺼운 A4 용지인데 보통 상장 용지가 180g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g 이나 아니면 120g 이런 걸로 이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또 새로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